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색의 시간을 갖는 이곳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서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초월적 공감 능력자, 즉 슈퍼 엠패스를 싸움의 상대로 골랐을 때 그들은 손쉬운 다음 먹잇감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거짓말, 모든 조종술, 그리고 모든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전쟁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슈퍼 엠패스는 단순히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개임을 폭로하고 그들보다 오래 버티며 마침내 그들의 세계를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소란이 가라앉았을 때 나르시시스트에게 남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뼈저린 후회입니다. 왜냐하면 슈퍼 엠패스와 싸우기로 한 것은 그들이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슈퍼 엠패스와 얽히는 순간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만든 덫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전체는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세심하게 고른 대사, 수없이 연습한 표정, 그리고 상대방을 원하는 대로 믿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감정의 미끼들로 가득 차 있죠. 그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면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박수까지 보냅니다. 하지만 슈퍼 엠패스는 관객석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대 뒤에서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손놀림과 의상교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소중한 무기인 기만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슈퍼 엠패스는 단순히 말을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패턴을 읽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직전에 아주 미세한 망설임, 조종이 성공했을 때 찰나처럼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미소, 진실이 새어나올까 봐 자신도 모르게 굳어지는 턱의 근육. 이런 신호들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 엠패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목소리로 진실을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슈퍼 엠패스는 감정의 에너지를 깊이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도 사이의 불협화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눈치가 극도로 발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굳이 그것을 즉시 지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며 조용히 지켜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어 나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더 깊이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면이 철옹성 같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으니까요. 하지만 슈퍼 엠패스 앞에서는 그 어떤 현실 조작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할 때 슈퍼 엠패스는 그 불쌍한 나 연기에 속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미끼로 던지며 구조를 요청할 때 섣불리 구하러 달려들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위협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려 할 때도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침착하고 굳건하게 그리고 조용히 모든 것을 인지한 채로 서 있습니다. 그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서서히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통제력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 여기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슈퍼 엠패스가 단지 가면을 꿰뚫어 보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가면 아래에 숨겨진 진짜 그 사람을 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에게 이것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슈퍼 엠패스는 나르시시스트가 수년간 덮어왔던 상처, 두려움, 불안, 그리고 깊은 수치심을 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려 해도 그 깊은 통찰력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한번 꿰뚫린 가면은 다시는 편안하게 쓸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더욱 공격적이 되고 더욱 극적으로 행동하며 슈퍼 엠패스가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가면을 더 빨리 깨뜨릴 뿐입니다. 모든 과민 반응, 모든 말의 모순, 모든 감정적 실수는 슈퍼 엠패스의 머릿속 파일의 증거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늘 스포트라이트를 통제하는 데 익숙했던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그 빛 아래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노출은 숨막히는 고통이 됩니다. 슈퍼 엠패스의 눈앞에서 가면이 산산조각 난 후 나르시시스트는 그 사람에 대한 권력을 결코 되찾을 수 없음을 압니다. 바로 그때 후회가 밀려옵니다. 상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결코 잊지 않을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의 역학은 영원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떤 매력이나 위협으로도 슈퍼 엠패스가 본 것을 보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렇게 힘들게 지켜온 환상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상실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전투가 상대를 잘못 고른 바로 그 순간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슈퍼 엠패스를 조종하려 할 때 그들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얻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기대합니다. 혼란, 자기의심, 그리고 수능. 그들은 자신의 전형적인 전술들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대방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죄책감 심기,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침묵치료, 또는 통제권을 다시 잡기 위한 사랑폭탄.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것들은 실패할 리 없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 엠패스가 조종이 일어나는 그 순간, 심지어 나르시시스트가 그 수를 끝내기도 전에 그것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의 게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슈퍼 엠패스에게는 감정적 기만을 탐지하는 내장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야기를 비틀 때 슈퍼 엠패스는 즉시 모순을 알아차립니다. 책임이 전가될 때 그들은 그 책임이 진정으로 어디에 속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거짓 칭찬이 사용될 때 그들은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미끼임을 간파합니다. 조종술은 나르시시스트의 주된 생존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하지 않는 상황은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것 없이는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힘없이 노출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슈퍼 엠패스의 연민을 순진함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슈퍼 엠패스가 인내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친절하게 반응하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시간 동안 슈퍼 엠패스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혹은 어긋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죠. 모든 죄책감 유발, 모든 사실 왜곡, 모든 전략적 누락은 머릿속에 기록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슈퍼 엠패스는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패턴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공격에서 놀라움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이러한 통제 불능 상태는 나르시시스트의 좌절감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들은 더 공격적으로 감정의 버튼을 누르며 전술에 매달릴 것입니다. 하루는 아첨했다가 다음 날은 폄하하고 그 다음 날은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전략을 빠르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 엠패스는 드라마에 휘말리기를 거부하며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안정감은 나르시시스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조종은 혼돈과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연료가 없으면 나르시시스트의 평소 지배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슈퍼 엠패스가 수능 대신 경계선으로 대응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그들은 침착하게 죄책감 유발을 거부하거나 메비우스의 띠처럼 맴도는 논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도발하려는 시도로부터 그냥 걸어나와 버립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통제력 일부가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통제는 나르시시스트 자아의 생명줄이기에 이 상실감은 마치 느리고 끊임없는 침식처럼 그들의 정체성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슈퍼 엠패스는 다른 사람들처럼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을, 미끼는 걸리지 않고 줄은 당겨지지 않습니다. 조종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한 주문처럼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실패가 거듭될수록 자신의 힘에 대한 나르시시스트의 자신감은 줄어듭니다. 후회가 밀려오는 것은 그들이 갑자기 슈퍼 엠패스의 안녕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이유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술에 면역인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이해할 때쯤이면 관계의 역학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슈퍼 엠패스는 이미 외관을 꿰뚫어보고 감정의 덫을 해체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단 하나의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조종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만 통한다는 것, 그리고 슈퍼 엠패스는 결코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스트가 처음 슈퍼 엠패스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친절함, 깊은 감정적 이해, 그리고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을 약함의 신호로 오해합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공감은 연약함과 동의어이며 연민은 굴복과 같습니다. 그들은 슈퍼 엠패스가 압박에 굴복하고 불평 없이 모욕을 흡수하며 아무리 학대를 당해도 관계에 매달릴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공감 능력이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복 탄력성은 고통과 역경,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을 통해 단련된 것입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을 여러 번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나무와 같습니다. 많은 슈퍼 엠패스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수많은 배신과 상실, 감정의 전쟁을 겪어낸 생존자들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그들을 냉소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 쓰러진 후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인간성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내면의 힘은 언뜻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가 그들을 쉽게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격화되자마자 그 힘은 모습을 드러내고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학대의 무게에 대상이 무너지는 것에 익숙합니다. 상대방이 눈물이나 두려움, 절망으로 반응할 때 그들은 희열을 느낍니다. 그 반응이 그들의 자아를 먹여 살리고 통제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퍼 엠패스에게 이것을 시도했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얻게 됩니다. 조용한 평정심. 슈퍼 엠패스는 공격의 아픔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처리하고 이해하며 종종 차분하면서도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붕괴의 부재는 나르시시스트를 균형 잃게 만듭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르시시스트는 슈퍼 엠패스를 지치게 하려고 더 세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비판의 수위를 높이거나 애정을 거두거나 계산된 잔인함으로 도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 엠패스에게는 인내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언제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무의미한 싸움에서 걸어 나와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들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때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들의 힘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것은 심리전에서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는 나르시시스트의 자아에게는 파괴적인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권력 환상을 진정으로 깨뜨리는 것은 자신이 하는 어떤 일도 슈퍼 엠패스의 영혼을 영원히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통제하고 고립시키려 할 수 있지만 슈퍼 엠패스의 자존감은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독립성이야말로 궁극적인 무기이며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결국 슈퍼 엠패스와 싸운 것을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쉬운 상대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고 전투에 들어갔지만 자신들의 전술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해진 사람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조롱했던 바로 그 특성들, 즉 친절함, 인내심, 그리고 연민이 슈퍼 엠패스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갑옷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수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실패했다는 깨달음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자아의 상처로 남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아, 즉 에고는 단순히 자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전체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단어, 모든 행동, 그리고 그들이 맺는 모든 관계는 이 연약하면서도 비대한 자아상을 보호하고 부풀리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월하고 존경받으며 건드릴 수 없다고 느낄 때 번성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슈퍼 엠패스와 싸움을 걸고 결국 패배했을 때 그들의 자아에 가해지는 타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파괴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항상 방 안에서 가장 지적이고 감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는 믿음 아래 행동합니다. 슈퍼 엠패스는 이 현실을 안팎으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자신이 이미 이겼다고 생각했던 논쟁에서 지고 깨뜨릴 수 없는 경계에 직면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실패는 마치 느린 산이 그들의 자아를 부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것처럼 강력하거나 영리하거나 무적이 아니라는 현실과 마주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월함의 환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혹감을 넘어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 상처가 영구적이 되는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그것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슈퍼 엠패스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지배력을 다시 주장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패배에 대한 인식은 배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사람, 이협으로 침묵시키거나 속여서 복종시킬 수 없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압니다. 이 암은 그들 안에서 골마 터져 분노, 수치심, 그리고 질투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슈퍼 엠패스는 그 순간에 그들을 이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영원히 지니고 단일 낙인을 남깁니다. 그들의 자아가 그들이 가장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표식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누군가를 목표로 삼을 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급원을 얻는 것입니다. 관심, 존경, 인정, 그리고 통제. 그들은 모든 상호작용에 거래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며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갈 것을 기대합니다. 처음에는 슈퍼 엠패스가 풍부한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공감 능력자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귀 기울이며 소중한 사람들을 돕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고갈시킬 감정적 자원의 금광을 찾았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슈퍼 엠패스는 경계선 없이 끝없이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의존하는 바로 그 공급을 차단하기 시작하여 그들을 빈손으로 남겨둡니다. 공감 능력자가 조종과 독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행동을 바꿉니다. 과도하게 베푸는 것을 멈추고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며 나르시시스트의 드라마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멈춥니다. 이상화, 평가절하, 그리고 후버링의 순환에 참여하는 대신 공감 능력자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사는 나르시시스트에게 파괴적입니다. 분노, 슬픔, 절망. 이것들은 부정적일지라도 그들을 유지시키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공감 능력자가 그 연료를 제공하기를 거부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낯선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나르시시스트가 잃어버린 것을 쉽게 되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슈퍼 엠패스가 자신의 에너지를 거두면 그것은 거의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것을 배웠으며 독성적인 역학관계로 다시 들어가기에는 너무 강해졌습니다. 한때 통했던 속임수는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끝나는 결말은 특히 쓰라립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관계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떠나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충성스러운 희생자, 망가졌지만 의존적인 파트너, 혹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하지만 슈퍼 엠패스와의 관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공급원 없이 떠날 뿐만 아니라 종종 가면이 깨지고 자아가 멍들고 통제력이 산산조각 난 채로 떠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실감은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그들은 괜찮은 척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난 것처럼 행동하거나 처음부터 그 공감 능력자는 가치 없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제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연결과 감정적 깊이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전부인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빈손으로 떠나는 것은 전투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아픔을 주는 종류의 패배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이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깊은 공감 능력은 약점이 아니라 그 어떤 어둠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